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갔는데 히토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민주주의하고 사회주의라는 이념 갈등 때문에 안 좋았을 때도 있지만 세계화가 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면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줬기 때문에 사이가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이 워낙 압도적이었고 중국은 저 밑에 있었는데 중국이 그새 엄청 커버린 거죠. 그래서 세계 6위까지 올라왔는데 중국이 슬슬 자기를 중심으로 판을 짜고 싶어 하는 거예요. 1대1로라든지 미국의 달러 패권을 빼앗아서 위안화 중심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하고 손을 잡았던 나라들이 급성장한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들이 미국의 위치를 넘보려고 하면 미국은 그 나라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중국도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때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 가장 주력했던 부분은 반도체예요. 반도체가 없으면 산업이 발전하기가 힘들잖아요. 자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등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을 압박해가지고 미국의 최신 반도체들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중국도 자국 반도체 기업에다가 큰 돈을 투자해서 반도체를 성장시키는 한편 여러 가지 반격 카드를 꺼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히토류입니다. 히토류라는 건 총 17가지의 원소의 총칭을 부르는 말이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 희귀금속을 묶어가지고 부르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핵심이 네오디뮴 그리고 디스프로슘인데 이것들로 네오디뮴 자석을 만들거든요. 네오디뮴 자석은 강력한 연구 자석입니다. 수많은 전자제품에 들어가요. 애플 스마트폰 이런 데도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풍력 발전기, 전투기, 미사일, 레이더, 스피커, 모터 등등 크게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네오디뮴도 희귀하긴 하지만 중국이 없으면 안 될 정도는 아니거든요. 중국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도 만들어요. 문제는 디스프로슘이 네오디뮴 자석을 만드는데 첨가제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거를 첨가하지 않으면 네오디뮴 자석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중국이 자꾸 히토류를 가지고 압박을 하니까 이 디스프로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원소를 찾기 위해서 기업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히토류가 중국에만 매장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베트남의 경우에도 중국 매장량의 절반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2위 매장량이에요. 하지만 중국이 히토류 95%를 생산을 하고 있죠. 미국 역시 히토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올해도 히토류 48조 원 규모의 매장량을 찾아내기도 했고요. 미국이 예전에는 히토류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채굴을 한 다음에 중국으로 보내요. 중국 공장에서 정제를 다 해서 각국으로 수출이 되는 거죠. 히토류 정제에는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신장 지역이나 이런 규제받는 지역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인건비도 싸고 하니까 그런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도 히토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중국이 히토류 자체를 수출을 금지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히토류의 대체품을 찾거나 아니면 자국 내에서 히토류를 채굴한단 말이죠. 미국도 2010년에 히토류 생산량이 1600톤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생산량이 43,000톤까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을 금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하니까 중국이 이번에는 히토류 정제 기술을 수출 금지시키겠다고 나왔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나라들은 히토류 정제를 예전에 했긴 했지만 포기한 상태였고 중국이 오랫동안 대부분 담당해왔기 때문에 기술력이 앞서긴 하겠죠. 다른 나라들의 히토류 자립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보입니다. 히토류 관련주에는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삼화전자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삼화전자는 히토류의 대체제로 불리는 페라이트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삼화전자가 움직이면 삼화전기도 항상 같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페라이트 사업을 하는 다른 종목도 있는데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히토류 관련주들이 동국 RNS, 티플렉스, 세노텍, 헤인, 노바텍 등등이 있습니다. 페라이트는 히토류 대체제로 개발된 것이 아니에요. 히토류 자석이 만들어지기 전에 가장 강했던 자석이 페라이트 자석이거든요. 히토류 자석이 나오면서 성능이 딸리니까 밀려났었어요. 그런데 히토류가 계속 무기화되고 조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페라이트가 떠오른 거죠. 성능 자체는 히토류 자석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훨씬 생산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용도로는 산화철 페라이트 자석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테슬라도 페라이트를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페라이트를 쓰게 되면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서 피할 수도 있고 가격도 더 저렴해지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만 페라이트가 전기차 모터에 쓰이는 거는 일반적이지 않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히토류 관련주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